가을이 깊어가던 오후였다. 논두렁 끝자락에 자리한 오래된 기와집 마당. 장독대가 줄지어 서 있었고 햇빛은 간장 항아리 위에 느리게 내려앉아 있었다. 그 집에는 80을 넘긴 노인이 홀로 살고 있었다. 평생 농사로 버텨낸 손, 굽은 허리. 그러나 마당만큼은 늘 단정하게 쓸어두던 사람이었다. 새벽이면 일어나 마당을 쓸었다. 대나무 빗자루로 낙엽을 모으고 장독대 주변을 정갈하게 정돈했다. 그게 노인의 하루를 시작하는 방식이었다. 그날도 노인은 장독 뚜껑을 하나씩 열어보며 겨울 준비를 하고 있었다. 된장 항아리 안에서는 구수한 냄새가 올라왔다. 지난 봄에 담가둔 된장이 잘 익어가고 있었다. 김치독 뚜껑을 열자 지난 가을에 담근 묵은지 향이 코끝을 스쳤다. 시원하면서도 깊은 향이었다. 노인은 허리를 숙인 채 뚜껑을 천천히 닦아냈다. 행주로 먼지를 닦고 손으로 항아리 테두리를 확인했다. 금이 간 곳은 없는지, 뚜껑이 잘 맞는지 하나하나 살폈다. 이 모든 것이 아내와 함께 만들어 온 세월이었다. 결혼하고 이 집에 들어온 날부터 아내와 함께 장을 담그고 김치를 담그며 살아왔다. 이제 아내는 없지만 장독대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다. 노인에게 이 항아리들은 단순한 그릇이 아니었다. 함께 살아온 시간이었다. 추억이었다. 그리고 계속 살아갈 이유였다. 그 평온이 깨진 건 흙먼지를 일으키며 멈춰선 검은 승용차 한 대 때문이었다. 엔진 소리가 조용한 마을에 울려 퍼졌다. 시골 마을에서 보기 드문 고급 승용차였다. 번호판도 낯설었다. 차 문이 열리고 덩치 큰 남자 셋이 천천히 내렸다. 양복을 입고 있었지만 어딘가 어색해 보였다. 몸에 맞지 않는 옷을 입은 것 같았다. 선글라스를 낀 남자도 있었다. 마당 공기가 눈에 띄게 무거워졌다. 그들이 내리는 순간부터 분위기가 달라졌다. 새들이 울음을 멈췄다. 바람 소리마저 작아진 것 같았다. 노인은 본능처럼 허리를 더 숙였다. 아무 일 없이 지나가기를 바라듯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 했다. 시선을 아래로 향한 채 숨을 죽였다. 하지만 그들은 곧장 장독대 앞으로 걸어왔다. 가죽 구두 밑창이 흙길을 밟는 소리, 무거운 발걸음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다. 그 소리가 장독대 사이로 울려 퍼졌다. 마당 전체에 그들의 존재감이 퍼져나갔다. 그 순간 이 고요한 시골 마당의 공기가 서서히 달라지고 있었다. 노인의 손이 뚜껑 위에서 멈췄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가슴 속에서 두근거림이 느껴졌다. 입안이 바짝 말랐다. 이런 사람들이 찾아오면 좋은 일이 없다는 걸 알고 있었다. 마을에서 들은 이야기들이 떠올랐다. 이웃집에 찾아와 땅을 팔라고 했던 사람들. 거절하면 계속 찾아와 괴롭혔다는 이야기. 결국 헐값에 땅을 넘기고 말았다는 이야기. 노인의 등에서 식은땀이 흘렀다. 그리고 조금 떨어진 골목 어귀. 한 여성이 발걸음을 멈추고 있었다. 단정한 차림의 그녀는 마당을 향해 시선을 고정했다. 검은색 바지에 회색 재킷. 머리는 깔끔하게 묶여 있었다. 외모는 평범했지만 눈빛이 달랐다. 또렷하고 집중된 눈빛. 무언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걸 그녀는 이미 알아차린 듯 했다. 그녀는 천천히 마당 쪽으로 시선을 모았다. 귀를 기울였다.
그리고 발걸음을 조심스럽게 옮기기 시작했다. 하지만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이야기를 계속하기 전에 잠시만 함께 해주세요. 지금 이 순간에도 각자의 자리에서 하루를 버텨내고 계신 여러분을 생각하며 이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조금이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된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으로 함께 해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또 지금 이 영상을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역을 적어주신 분들께는 건강과 행운을 담아 마음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남자 셋은 마당 한가운데 서 있었다. 웃음은 가벼웠지만 눈빛은 거칠어 보였다. 맨 앞에 남자가 장독을 발끝으로 툭 건드렸다. 항아리 뚜껑이 흔들리며 둔탁한 소리를 냈다. 노인의 손이 떨리고 있었다. 어르신, 요새 이 동네 소문 들으셨죠? 남자의 목소리는 친절한 척했지만 속내는 달랐다. 억지로 만든 웃음이 얼굴에 걸려 있었다. 노인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장독 뚜껑을 꼭 쥔 채 시선을 아래로 향했다. 말을 섞고 싶지 않았다. 이런 사람들과는 말을 섞으면 섞을수록 불리해진다는 걸 알고 있었다. 다들 땅 팔고 나간다던데 어르신만 남으시려고요? 뒤에 선 남자가 한마디 거들었다. 목소리에 비웃음이 섞여 있었다. 노인을 무시하는 투였다. 나이 많은 노인 하나쯤이야. 쉽게 설득할 수 있다는 태도였다. 노인은 입술을 꾹 다물었다. 턱에 힘이 들어갔다. 손은 계속 떨렸지만 입은 열지 않았다. 아, 말씀 안 하시네. 귀 어두우신가? 남자 중 하나가 일부러 크게 말했다. 노인을 놀리는 것이었다. 주변을 둘러보며 동료들과 눈빛을 교환했다. 비웃는 표정이었다. 그러고는 장독대 사이로 천천히 걸어 들어왔다. 노인의 심장이 더 빠르게 뛰었다. 가슴이 조여왔다. 손에 쥔 뚜껑이 땀으로 미끄러질 것 같았다. 남자는 장독 하나를 손으로 툭 쳤다. 항아리가 울리는 소리가 났다. 이거 오래됐네요. 깨지기 전에 치우는 게 낫겠어요. 무례한 말이었다. 노인의 가슴이 철렁했다. 이 항아리들은 노인의 삶 그 자체였다. 아내와 함께 만들어 온 시간이었다. 치우라는 말은 노인의 인생을 치우라는 말처럼 들렸다. 남자들은 점점 더 가까이 다가왔다. 노인을 에워싸듯 섰다. 마당의 공기는 점점 더 무거워졌다. 숨쉬기가 힘들어졌다. 노인의 등이 더 굽어졌다. 이 집이 재개발 구역에 포함될 거라는 소문이 돌던 때였다. 땅값이 오를 거라는 말이 동네를 맴돌았다. 실제로 며칠 전부터 낯선 차들이 마을을 돌아다녔다. 부동산 중개업자라는 사람들이 집집마다 찾아다니며 땅을 사겠다고 했다. 말은 정중했지만 압박이 심했다. 대부분의 노인들은 잘 모르는 채로 서류에 도장을 찍었다. 복잡한 법률 용어를 알아들을 수 없었다. 읽어줘도 무슨 뜻인지 이해하기 어려웠다. 그저 빨리 끝내고 싶었다. 그래서 도장을 찍었다. 그리고 며칠 뒤 자신이 받은 돈이 턱없이 적었다는 걸 깨달았다. 옆집은 더 많이 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같은 평수인데 왜 자신만 적게 받았는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계약서에는 법적으로 문제없는 금액이 적혀 있었고 되돌릴 방법이 없었다. 도장을 찍은 순간 모든 게 끝난 것이었다.
노인은 그 이야기들을 이웃에게서 들었다. 경로당에서 만난 친구들이 한숨 쉬며 말해줬다. 나도 당했어. 나중에 알고 보니 반값도 안 되더라고. 계약서 다시 보니까 이상한 조항이 있던데 그때는 몰랐지. 그런 이야기들이었다. 노인은 그 이야기를 들으며 조심해야겠다고 다짐했다. 절대 섣불리 도장을 찍지 말아야겠다고. 그래서 더 조심스러웠다. 남자들은 그 이야기를 빌미로 노인을 압박하고 있었다. 어차피 다들 팔았어요. 어르신만 버티셔봤자 소용없어요. 맨 앞에 남자가 웃으며 말했다. 허리를 숙여 노인과 눈높이를 맞추려는 척했다. 하지만 그 눈빛에는 존중이 없었다. 그저 빨리 도장을 받아내려는 조급함만 있었다. 그러고는 안주머니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다. 접힌 종이들이 펼쳐졌다. 여기 보세요. 이미 20집이 넘게 계약했어요. 어르신 댁만 남았다고요. 서류를 펼쳐 보이며 손짓했다. 종이 위에는 여러 사람의 도장이 찍혀 있었다. 빨간 도장들이 줄지어 있었다. 노인은 종이를 보지 않았다. 고개를 돌렸다. 그저 장독을 바라보고 있었다. 도장만 찍으시면 돼요. 간단합니다. 남자가 서류를 노인 앞으로 밀어냈다. 펜까지 함께 내밀었다. 값싸 보이는 볼펜이었다. 노인의 눈은 종이보다 장독을 먼저 바라보고 있었다. 하나하나가 아내와 함께 채워온 세월이었다. 어르신, 시간 없어요. 오늘 안에 결정하셔야 합니다. 남자의 목소리가 조금씩 날카로워졌다. 친절한 척하던 가면이 벗겨지고 있었다. 내일 되면 조건이 안 좋아져요. 금액도 깎일 수 있고요. 협박이었다. 노인은 여전히 대답하지 않았다. 입을 열면 목소리가 떨릴 것 같았다. 그 떨림을 들키고 싶지 않았다. 약한 모습을 보이면 더 밀어붙일 게 뻔했다. 이 장독대는 아내와 함께 만든 것이었다. 결혼하고 첫 해봄. 둘이 함께 장을 담갔다. 아내는 메주를 띄우는 법을 시어머니에게 배웠고 노인은 항아리를 하나하나 골라왔다. 장날에 장터를 돌며 가장 좋은 항아리를 골랐다. 두드려보고 소리를 들었다. 금간 곳은 없는지, 유약이 고르게 발라졌는지 확인했다. 아내는 그런 노인을 옆에서 지켜봤다. 여보, 그거면 충분해요. 아니야. 우리 평생 쓸 건데 제대로 골라야지. 그렇게 고른 항아리들이었다. 장독대 자리를 정할 때도 둘이서 오래 고민했다. 햇빛이 잘 드는 곳, 바람이 잘 통하는 곳, 그러면서도 비를 피할 수 있는 곳. 여러 날을 두고 마당을 살폈다. 아침 햇살이 어디로 드는지, 오후 그늘이 어디에 생기는지, 바람은 어느 방향에서 부는지, 그렇게 정한 자리가 지금 이곳이었다. 해마다 김치를 담그며 겨울을 버텨냈던 자리. 봄이면 된장찌개 끓이고 여름이면 열무김치 꺼내 먹던 자리. 가을이면 김장김치 담그고 겨울이면 동치미 꺼내 먹던 자리. 노인에게 이 마당은 삶 그 자체였다. 단순한 공간이 아니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난 뒤에도 노인은 장독대를 그대로 두었다. 혼자서도 해마다 장을 담갔다. 아내가 하던 그대로 메주를 사다가 띄우고 소금물에 담가 장을 만들었다. 김치도 담갔다. 배추를 절이고 양념을 버무렸다. 손이 아파도 했다. 허리가 아파도 했다. 맛은 예전 같지 않았지만 그래도 담갔다.
그게 아내와 함께 살아온 시간을 지키는 방법이었다. 아내가 여전히 곁에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유일한 방법이었다. 그러나 남자들은 그 기억 따위에는 관심이 없어 보였다. 이 항아리들 다 치우고 새 건물 지으면 훨씬 좋아요. 남자 중 하나가 장독을 손으로 툭툭 쳤다. 무례한 손길이었다. 낡은 거 버리고 새 걸로 가야죠. 요새 누가 이런 거 써요? 다 냉장고에 넣어 먹지. 노인의 가슴이 먹먹해졌다. 그 말이 자신을 가리키는 것처럼 느껴졌다. 나이 든 자신도 버려야 할 존재처럼 여기는 것 같았다. 가슴이 답답했다. 목이 메었다. 공기가 점점 거칠어졌다. 남자들의 말투도 점점 더 무례해졌다. 어르신, 나이 드셨으니까 이해 못 하시는 거 아니에요? 요새는 이렇게 안 해요. 다들 아파트 가서 편하게 살아요. 여기서 이렇게 혼자 사시면 힘드시잖아요. 말은 걱정하는 척이었지만 속내는 달랐다. 빨리 떠나라는 말이었다. 빨리 팔고 나가라는 말이었다. 노인은 입을 열지 않았다. 입을 열면 목소리가 떨릴 것 같았다. 눈물이 날 것 같았다. 그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다. 동네 사람 몇이 담 너머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저 집도 결국 계약하겠지. 어쩌겠어. 혼자 버티기 힘들지. 작은 목소리로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다. 동정하는 듯한 목소리였지만 무력했다. 도와주려는 의지는 없었다. 그저 구경만 하고 있었다. 하지만 누구도 마당 안으로 들어오지 않았다. 괜히 엮이면 피곤해질 거라는 눈빛. 자기 일도 아닌데 나설 필요 없다는 표정. 담장 너머로 고개만 내민 채 구경만 하고 있었다. 우리가 뭐 어떻게 할 수 있겠어. 저 사람들 무섭게 생겼잖아. 괜히 나섰다가 우리까지 당하면 어쩌려고. 변명 같은 말들이 오갔다. 양심을 달래려는 말들이었다. 노인은 그 시선들을 느낄 수 있었다. 동네 사람들이 보고 있다는 걸. 하지만 아무도 도와주지 않을 거라는 것도. 예전에는 달랐다. 예전에는 이웃이 어려우면 다들 나섰다. 농사일도 함께 도왔다. 집에 일이 생기면 함께 걱정했다. 하지만 이제는 아니었다. 사람들이 하나둘 떠나가면서 마을도 변했다. 젊은 사람들은 도시로 나갔다. 남은 건 노인들 뿐이었다. 그리고 노인들도 각자 살기 바빴다. 남의 일에 끼어들 여유가 없었다. 아니, 여유보다는 용기가 없었다. 침묵은 늘 약자에게 더 무겁게 내려앉는다. 노인은 혼자였다. 이 넓은 마당에, 이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그럼에도 혼자였다. 어르신, 우리도 일이 있어서요. 빨리 결정해 주세요. 남자의 목소리가 더 다그쳤다. 이제는 짜증이 섞여 있었다. 아니면 다음에 또 와야 되는데, 그럼 조건이 안 좋아질 수도 있어요. 협박처럼 들리는 말이었다. 노인의 등에서 식은땀이 흘렀다. 등줄기를 타고 내려왔다.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다. 서류는 여전히 노인 앞에 놓여 있었다. 펜은 노인의 손이 닿을 만한 곳에 놓여 있었다. 남자들은 기다리고 있었다. 노인이 결국 굴복하기를. 그렇게 몇 분이 흘렀다. 마당의 공기는 점점 더 답답해졌다. 노인의 숨소리가 거칠어졌다. 가슴이 조였다. 현기증이 일었다. 그때였다. 골목 어귀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렸다. 차분하고 일정한 걸음. 구두굽이 흙길을 밟는 소리였지만
남자들의 것과는 달랐다. 더 가볍고 더 규칙적이었다. 리듬이 있었다. 훈련된 사람의 걸음걸이였다. 여성이 천천히 마당 안으로 들어섰다. 단정한 차림, 검은색 바지에 회색 재킷, 머리는 깔끔하게 묶여 있었다. 화장기는 거의 없었지만 피부가 건강해 보였다. 표정은 고요했다. 하지만 시선은 흔들림이 없었다. 곧장 노인과 남자들을 향했다. 상황을 단번에 파악하는 눈빛이었다. 남자들이 고개를 돌려 그녀를 봤다. 누구세요? 맨 앞에 남자가 물었다. 귀찮다는 표정이었다. 방해받는 게 싫다는 태도였다. 여성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천천히 마당을 가로질러 걸어왔다. 시선은 장독대와 노인에게 향해 있었다. 걸음은 빠르지 않았지만 확고했다. 멈출 생각이 없어 보였다. 여기 무슨 일로 오셨는데요? 남자가 다시 물었다. 이번에는 목소리에 짜증이 섞여 있었다. 경고하는 투였다. 더 이상 가까이 오지 말라는 뜻이었다. 여성은 여전히 대답하지 않았다. 남자들 앞까지 걸어와 멈춰섰다. 거리는 2미터 정도. 가깝지도 멀지도 않은 거리였다. 하지만 그 거리 안에서 기운이 느껴졌다. 그리고 노인을 향해 작게 고개를 숙였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다. 하지만 걱정이 담겨 있었다. 진심이 느껴지는 목소리였다. 노인은 그제야 고개를 들었다. 여성의 눈을 마주쳤다. 그 눈빛에는 걱정이 있었다. 하지만 동정은 아니었다. 존중이 있었다. 노인을 한 사람으로 대하는 눈빛이었다. 나이 많은 약자로 보지 않았다. 노인은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말은 나오지 않았지만 고개를 끄덕일 수는 있었다. 여성은 다시 남자들을 향해 시선을 돌렸다. 무슨 일이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공손했지만 물러서지 않는 목소리였다. 선을 그은 목소리였다. 남자들은 그 목소리에서 뭔가를 느꼈다.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여성은 말없이 상황을 살폈다. 눈이 빠르게 움직였다. 하지만 고개는 크게 돌리지 않았다. 시선만으로 모든 것을 파악하고 있었다. 서류를 들이민 손, 장독을 건드린 발자국, 굽은 허리로 서 있는 노인, 노인의 떨리는 손, 담장 너머로 지켜보는 동네 사람들, 남자들의 위치, 출입구까지의 거리, 혹시 모를 위험 요소, 모든 것을 순식간에 계산하고 있었다. 짧은 순간이었지만 모든 것이 정리된 듯 보였다. 그녀의 머릿속에서 상황이 분석되고 있었다. 계약건으로 왔어요. 어르신이랑 얘기 중이었고요. 남자가 서류를 들어보이며 말했다. 정당한 일을 하는 것처럼 말했다. 누구신지 모르겠는데 남의 일에 끼어들지 마세요. 경고였다. 여성은 서류를 잠깐 봤다. 눈으로 훑었다. 하지만 받아들지는 않았다. 손을 내밀지 않았다. 어르신께서 계약 의사를 밝히셨나요? 여성이 물었다. 직접적인 질문이었다. 핵심을 찌르는 질문이었다. 그걸 지금 확인하는 중이잖아요. 남자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대답했다. 의사를 확인하는 건지 강요하는 건지 구분이 안 되네요. 여성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다. 하지만 그 말에는 분명한 선이 그어져 있었다. 더 이상 물러서지 않겠다는 선. 남자의 표정이 굳어졌다. 눈썹이 모아졌다. 뭐라고요?
목소리가 높아졌다. 협박하려는 것이었다. 하지만 여성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어르신께서 계약하고 싶다는 의사를 직접 밝히신 적 있으세요? 여성이 다시 물었다. 이번에는 노인을 향해 시선을 돌렸다. 부드럽지만 명확한 눈빛이었다. 노인은 작게 고개를 저었다. 그 작은 움직임이 분명하게 보였다. 처음으로 노인이 자신의 의사를 표현한 순간이었다. 여성은 다시 남자들을 봤다. 답을 들으신 것 같은데요. 단호한 목소리였다. 남자들의 표정이 일그러졌다. 남자 중 하나가 여성을 흘겨보았다. 무시하듯 어깨를 으쓱했다. 아줌마, 여기 왜 참견하세요? 가족도 아니면서. 비아냥거리는 목소리였다. 여성을 깎아내리려는 말투였다. 여성은 반응하지 않았다. 표정도 변하지 않았다. 그저 그 자리에 서 있었다. 흔들리지 않는 나무처럼. 아줌마, 듣고 있어요? 남자가 한 발 더 다가섰다. 위협하듯 목소리를 높였다. 체격을 이용해 압박하려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녀의 눈빛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다. 오히려 더 또렷해졌다. 집중된 눈빛. 상대의 움직임 하나하나를 읽는 눈빛. 남자는 그 눈빛을 마주하고 잠시 멈칫했다. 뭔가 이상했다. 겉보기에는 평범한 여성이었다. 특별히 위협적인 외모도 아니었다. 키도 남자들보다 작았다. 덩치도 작았다. 하지만 눈빛이 달랐다. 물러서지 않는 사람의 눈빛. 훈련받은 사람의 눈빛. 남자는 본능적으로 한 발 뒤로 물러섰다. 자기도 모르게 물러난 것이었다. 여성은 말 대신 한 발 앞으로 나섰다. 마당의 중심으로. 노인과 남자들 사이. 그 자리가 정확히 중간 지점이었다. 전술적으로 완벽한 위치였다. 노인을 보호하면서도 남자들을 견제할 수 있는 자리. 저는 이 동네 방범 순찰을 돕고 있습니다. 여성이 차분하게 말했다. 어르신들께서 불편한 일을 겪지 않도록 살피는 일이죠. 공식적인 입장을 밝힌 것이었다. 이제 이 상황은 사적인 일이 아니었다. 공적인 관심사가 되었다. 남자들은 서로를 봤다. 눈빛으로 대화를 나누었다. 뭔가 계산하는 눈빛이었다. 이 여성을 어떻게 할 것인가? 밀어붙일 것인가? 물러날 것인가? 그래서요? 우리가 뭐 잘못했어요? 한 남자가 도전적으로 물었다. 잘못하지 않으셨다면 당당하게 가시면 됩니다. 여성이 말했다. 하지만 어르신께서 원하지 않는 계약을 강요하셨다면 그건 문제가 됩니다. 명확한 선언이었다. 법적인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경고였다. 남자들의 얼굴이 붉어졌다. 화가 났지만 어찌할 수 없었다. 이 여성은 그들이 예상했던 사람이 아니었다. 그녀의 자세는 낮았지만 기세는 낮지 않았다. 어깨는 편안했지만 중심은 흔들리지 않았다. 발은 어깨 넓이로 벌려져 있었다. 무게 중심이 고르게 분산되어 있었다. 언제든 움직일 준비가 된 자세였다. 공기가 바뀌고 있었다. 아까까지 웃던 남자들의 표정이 서서히 굳어갔다. 장난처럼 시작했던 일이 이제는 심각해지고 있었다. 마당의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었다. 처음에는 남자들이 공간을 지배하는 것처럼 보였다. 그들의 목소리가 컸다. 그들의 몸집이 컸다. 그들의 태도가 거칠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니었다. 여성 한 명이 서 있을 뿐인데
마당의 중심이 이동하고 있었다. 무게의 중심이, 힘의 균형이. 이상하게도 마당이 더 넓어 보였다. 공간이 확장된 것처럼 느껴졌다. 그리고 그 안에서 가장 작아진 건 그들이었다. 덩치는 여전히 컸지만 존재감이 줄어들었다. 목소리는 여전히 컸지만 힘이 빠졌다. 남자 중 한 명이 불편한 듯 자세를 바꿨다. 발을 옮기고 고개를 돌리고 다시 여성을 봤다. 시선을 마주치지 못했다. 우리 그냥 일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예민하게 구세요? 변명처럼 들리는 말이었다. 일이라면 떳떳하게 하셔야죠. 여성이 대답했다. 어르신을 압박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압박? 우리가 언제 압박했어요? 남자가 억울하다는 듯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그 목소리에 힘이 없었다. 여성은 장독대를 가리켰다. 손가락이 항아리를 향했다. 저 항아리를 발로 건드리신 건 일하시는 방식인가요? 남자의 얼굴이 굳었다. 그건 그냥. 말이 막혔다. 변명할 거리가 없었다. 분명히 항아리를 발로 건드렸다. 무례한 행동이었다. 그걸 부인할 수 없었다. 여성은 계속 말했다. 서류를 떠밀듯이 내미신 것도, 빨리 결정하라고 다그치신 것도 모두 어르신을 존중하는 태도는 아니었습니다. 하나하나 짚었다. 그들이 한 행동을, 그들이 한 말을 모두 기억하고 있었다. 남자들은 입을 다물었다. 반박할 말이 없었다. 아니, 반박하고 싶지 않았다. 이 여성 앞에서 더 싸우는 건 손해라는 걸 느끼고 있었다. 이길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다. 여성은 조용히 노인의 앞에 섰다. 등이 아닌 옆자리를 택했다. 정확히 말하면 노인의 약간 앞쪽. 노인을 가리지 않으면서도 보호할 수 있는 위치. 지켜주기 위함이 아니라 함께 서기 위함처럼. 노인도 여전히 자신의 자리에 서 있었다. 여성이 대신 서지 않았다. 함께 섰다. 그 차이가 중요했다. 노인은 그 존재감을 느낄 수 있었다. 옆에 누군가 서 있다는 것. 혼자가 아니라는 것. 등이 지켜지고 있다는 것. 그 한 걸음이 마당의 균형을 바꾸고 있었다. 노인 대 남자 셋이었던 구도. 이제는 달라졌다. 노인과 여성 대 남자 셋. 숫자는 여전히 불리했지만 느낌은 달랐다. 노인의 떨림이 조금씩 잦아들었다. 손이 덜 떨렸다. 호흡이 안정되었다. 가슴의 조임이 풀렸다. 여성은 남자들을 향해 다시 말했다. 오늘은 이만 돌아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제안이 아니라 통보였다. 우리가 왜? 남자가 반발하려 했다. 하지만 여성의 다음 말에 입을 다물었다. 어르신께서 원하지 않으신다고 분명히 의사를 밝히셨습니다. 그건 나중에 다시 오셔도 답은 같을 겁니다. 여성이 끊었다. 단호했다. 강요는 법적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도 아실 거예요. 법적 문제. 그 단어에 남자들의 표정이 더 굳어졌다. 일이 커지는 건 그들도 원하지 않았다. 경찰이 개입하면 곤란했다. 법적 분쟁으로 가면 더 곤란했다. 그들이 하는 일은 합법의 경계선에 있었다. 법을 어기지는 않았지만 도덕적이지도 않았다. 그래서 조용히 처리해야 했다. 큰 소리 나면 안 됐다. 우리 협박한 거 아니에요. 그냥 제안한 거예요. 남자가 변명처럼 말했다. 목소리가 작아졌다. 그렇다면 다행이네요.
여성이 차분히 대답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시죠. 남자들은 서로를 봤다. 눈빛으로 대화를 나누는 것 같았다. 어떻게 할까? 계속 버틸까? 아니면 물러날까? 그리고 천천히 뒤로 물러섰다. 물러나기로 결정한 것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신분을 짧게 밝혔다. 저는 707특임대 출신입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또렷했다. 그 말 한마디가 공기를 얼렸다. 남자들의 움직임이 멈췄다. 707특임대. 그 이름은 들어본 사람이라면 알 것이었다. 군 특수부대 중에서도 정예 중의 정예. 국가 중요시설 경호와 대테러 작전을 담당하는 부대. 대통령 경호. 핵심 시설 방호. 인질 구출. 대테러 작전.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 그곳 출신이라는 말은 단순한 이력이 아니었다. 몸에 밴 훈련, 위기 상황 대처 능력, 전투 기술, 그리고 무엇보다 물러서지 않는 정신력. 남자들은 그걸 알고 있었다. 군대를 다녀온 사람이라면 특수부대가 무엇인지 알았다. 그들이 어떤 훈련을 받는지, 얼마나 강한 사람들인지. 지금은 지역 방범 자문으로 활동 중입니다. 여성이 덧붙였다. 어르신들의 안전과 권리를 보호하는 일을 돕고 있습니다. 공식적인 입장을 다시 한번 밝혔다. 이제 완전히 명확해졌다. 이 여성은 그냥 지나가던 사람이 아니었다. 공식적인 역할을 가진 사람이었다. 그 말 한마디에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다. 남자들의 어깨가 움츠러들었다. 아까의 당당함은 어디 가고 불안한 기색이 역력했다. 손이 주머니로 갔다. 발이 뒤로 물러났다. 시선이 흔들렸다. 그럼 우리 그냥 갈게요. 맨 앞에 남자가 서둘러 말했다. 목소리가 떨렸다. 오늘은 타이밍이 안 좋았나 보네요. 변명이었다. 체면을 유지하려는 말이었다. 여성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그들을 바라보고 있었다. 말없는 압박. 그 시선이 더 무거웠다. 남자들은 그 시선을 피했다. 눈을 마주치지 못했다. 어르신,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남자가 노인을 향해 인사하는 척했다. 하지만 그 말에 힘이 없었다. 다음에 온다는 말도 빈말처럼 들렸다. 아마 다시 오지 않을 것이었다. 이런 상황을 다시 겪고 싶지 않았을 것이다. 노인은 고개도 들지 않았다. 대답할 가치도 없다는 듯. 여성은 여전히 움직이지 않았다. 그 고요함이 더 압도적으로 느껴졌다. 말하지 않아도 전달되는 메시지. 더 이상 이 마당에 머물 이유가 없다는 것. 그리고 다시 와도 결과는 같을 거라는 것. 아니, 다시 오면 더 큰 문제가 될 거라는 것. 남자들은 그걸 느꼈다. 온몸으로 느꼈다. 남자들은 서로를 바라봤다. 아까의 여유는 사라지고 계산하는 눈빛이 스쳤다. 이 마당이 더 이상 만만한 공간이 아니라는 걸 느끼는 듯했다. 쉬운 상대가 아니었다. 노인 혼자였다면 쉬웠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는 아니었다. 이 여성이 있는 한, 그럼 우리 먼저 갈게요. 남자 중 한 명이 말했다. 최대한 자연스럽게 물러나려 했다. 체면을 지키려 했다. 서류를 주섬주섬 챙겼다. 손이 떨렸다. 종이가 구겨졌지만 신경 쓰지 못했다. 빨리 접어 넣었다. 펜도 주머니에 넣었다. 동작이 서툴러 보였다. 처음 왔을 때의 여유로움은 어디에도 없었다.
어르신, 나중에 또 연락드리겠습니다. 말은 그렇게 했지만 그 말에 힘이 없었다. 공허한 말이었다. 노인은 여전히 대답하지 않았다. 고개도 들지 않았다. 여성이 옆에 서 있는 한 대답할 필요도 없다는 걸 알고 있었다. 이제는 안전하다는 걸 알았다. 남자들은 천천히 마당을 빠져나갔다. 걸음이 아까보다 빨라졌다. 당당하게 들어올 때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다. 들어올 때는 느리게 위압적으로 걸었다. 나갈 때는 빠르게 서둘러 걸었다. 장독대 사이를 지나갈 때 조심스럽게 걸었다. 항아리를 건드리지 않으려 했다. 발을 높이 들어 흙을 덜 밟으려 했다. 여성은 여전히 그 자리에 서서 그들을 지켜봤다. 끝까지. 남자들이 차에 타고 시동을 걸 때까지. 마당을 벗어나 흙길을 따라 사라질 때까지. 그 시선은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다. 담장 너머 동네 사람들도 그 장면을 지켜봤다. 누군가 작게 감탄하는 소리가 들렸다. 저 사람 누구야? 대단한데. 어디서 온 거야? 작은 속삭임들이 들려왔다. 하지만 여성은 그쪽을 돌아보지 않았다. 관심이 없었다. 칭찬을 듣고 싶어서 한 일이 아니었다. 오직 노인만을 향해 시선을 돌렸다. 마침내 서류를 들고 있던 남자가 종이를 접었다. 말없이 주머니에 넣었다. 손이 조금 떨리는 것처럼 보였다. 당황한 것이었다. 이런 상황은 예상하지 못했다. 발로 건드렸던 장독을 슬쩍 제자리로 밀어두었다. 처음보다 훨씬 조심스러운 움직임이었다. 아까는 무례하게 발로 찼다. 지금은 조심스럽게 손으로 밀었다. 완전히 달라진 태도였다. 실례했습니다. 남자가 작게 중얼거렸다.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는 분명하지 않았다. 노인에게인지 여성에게인지 아니면 자기 자신에게인지 아마 셋 다에게 하는 말이었을 것이다. 여성은 고개를 끄덕였다. 받아들인다는 의미가 아니라 알았다는 의미였다. 들었다는 뜻, 용서한다는 뜻은 아니었다. 남자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그냥 돌아서서 걸어갔다. 다른 두 남자도 그 뒤를 따랐다.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따라갔다. 장독대 사이를 지나갈 때 조심스럽게 걸었다. 항아리를 건드리지 않으려는 듯 몸을 옆으로 비틀어 지나갔다. 아까와는 완전히 다른 태도였다. 차에 도착한 남자들은 서둘러 문을 열었다. 뒤도 돌아보지 않고 탔다. 차 문이 닫혔다. 둔탁한 소리가 3번 울렸다. 시동이 걸렸다. 엔진 소리가 마당에 울렸다. 아까보다 급하게 시동을 걸었는지 소리가 컸다. 그리고 차는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흙길을 따라 먼지를 일으키며. 하지만 올 때보다 훨씬 조용했다. 속도도 느렸다. 과시하듯 빠르게 오지 않았다. 조용히 물러갔다. 차가 골목을 빠져나갔다. 점점 멀어졌다. 엔진 소리가 작아졌다. 먼지가 가라앉았다. 그리고 마침내 보이지 않게 되었다. 그들은 뒤돌아 차로 향했다.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발걸음이 빨라졌다. 마치 이 마당에서 빨리 벗어나고 싶다는 듯 도망치는 것처럼 보였다. 차 문을 열고 타는 동작도 서둘렀다. 우아함이 없었다. 품위도 없었다. 그저 빨리 떠나고 싶어 하는 모습만 있었다. 시동 소리가 마당을 스치고 지나갔다. 차는 골목을 빠져나갔다.
흙먼지를 일으키며. 하지만 올 때처럼 과시하듯 크게 일으키지는 않았다. 점점 작아지더니 결국 보이지 않게 되었다. 남은 건 바람 소리뿐이었다. 나뭇잎이 바람에 흔들리는 소리, 장독 뚜껑 위로 바람이 스치는 소리, 그리고 노인의 긴 한숨 소리, 오래 참았던 숨을 내쉬는 소리, 긴장이 풀리는 소리. 여성은 여전히 노인 옆에 서 있었다. 말없이. 노인이 마음을 가라앉힐 시간을 주듯. 서두르지 않았다. 재촉하지 않았다. 그저 옆에 있어 주었다. 마당의 공기가 서서히 원래대로 돌아오고 있었다. 무거웠던 분위기가 조금씩 걷히고 있었다. 노인은 장독 뚜껑을 다시 만졌다. 떨리던 손이 조금 안정되었다. 천천히 뚜껑을 제자리에 올려놓았다. 살짝 돌려서 맞췄다. 그리고 다음 항아리로 옮겼다. 아까 하던 일을 다시 시작했다. 겨울 준비. 매년 해오던 일. 혼자서도 해낼 수 있는 일. 여성은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봤다. 도와주려 하지 않았다. 노인이 스스로 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도움이 필요하면 노인이 요청할 것이다. 요청하지 않는다면 필요 없는 것이다. 그저 옆에 서 있어 주었다. 필요하다면 언제든 도울 수 있다는 걸 보여주면서. 몇 분이 흘렀다. 노인은 계속 장독 뚜껑을 정리했다. 하나하나 확인하고 닫고 덮었다. 익숙한 손놀림이었다. 평생 해온 일이었다. 여성은 기다렸다. 조급해하지 않았다. 시간이 얼마나 걸리든 상관없었다. 동네 사람들의 숨이 그제야 풀렸다. 담장 너머에서 작은 대화 소리가 들렸다. 다행이다. 저 사람 아니었으면 어쩔 뻔했어. 우리도 나서야 했는데. 미안함이 섞인 목소리들이었다.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목소리. 하지만 여전히 변명하는 목소리이기도 했다. 우리가 뭘 할 수 있었겠어. 저 사람들 무섭게 생겼잖아. 스스로를 합리화하는 말들. 하지만 여성은 그쪽을 돌아보지 않았다. 그들을 탓할 생각도 없었다. 두려움은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감정이었다. 용기는 누구에게나 있는 게 아니었다. 중요한 건 지금 이 순간 노인이 괜찮다는 것이었다. 여성은 노인을 바라보았다. 노인의 어깨가 조금 펴져 있었다. 아까보다 훨씬 더. 허리는 여전히 굽어 있었지만 기운이 달라 보였다. 무게가 달랐다. 짓눌린 무게가 아니라 살아온 세월의 무게. 떨리던 손이 장독 뚜껑을 다시 바로 올려놓았다. 그 손끝에 다시 힘이 실려 있었다. 확신이 실려 있었다. 고맙습니다. 노인이 작게 말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다. 오랜만에 내는 목소리였다. 한참을 말하지 않다가 하는 말. 그래서 더 소중한 말. 여성은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겸손한 말이었다. 하지만 진심이었다. 정말로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다. 어르신, 혹시 또 저런 일이 있으시면 연락 주세요. 여성이 주머니에서 명함을 꺼냈다. 노인에게 건넸다. 노인은 명함을 받아들었다. 작은 종이였지만 무게감이 느껴졌다. 전화 주시면 바로 오겠습니다. 그럴 일이 또 있을까요? 노인이 물었다. 걱정하는 목소리였다. 없기를 바랍니다. 여성이 대답했다. 하지만 만약을 위해서요. 현실적인 대답이었다. 세상은 항상 안전하지 않다.
대비가 필요하다.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다. 명함을 소중히 접어 주머니에 넣었다. 조심스럽게 잃어버리지 않도록. 여성은 오래 머물지 않았다. 노인의 마당을 한 번 더 둘러보고는 조용히 돌아섰다. 누군가에게 과시할 이유도 없다는 듯 칭찬받고 싶어서 한 일이 아니었다. 당연한 일을 했을 뿐. 어르신, 안녕히 계세요. 고맙습니다. 정말로. 노인이 다시 한번 인사했다. 허리를 숙여 절하려 했다. 하지만 여성이 손을 내밀어 말렸다. 편히 계세요. 여성은 미소 지었다. 하지만 노인에게는 구원자의 뒷모습이었다. 노인은 그 모습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지켜봤다. 골목 끝까지, 모퉁이를 돌 때까지,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그리고 다시 장독대로 시선을 돌렸다. 노인은 마당 한가운데 서 있었다. 장독대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다. 하나도 빠짐없이 그대로였다. 아내와 함께 만들었던 그 자리에, 그 모습 그대로, 그리고 그 곁에 다시 서 있을 수 있게 된 자신의 그림자가 있었다. 햇빛이 조금 더 기울었다. 오후 해가 서쪽으로 넘어가고 있었다. 그림자가 길어졌다. 노인의 그림자가 장독대 위로 길게 드리워졌다. 노인은 천천히 숨을 들이쉬었다. 그리고 천천히 내쉬었다. 가슴이 편안해졌다. 아까의 답답함이 사라졌다. 조였던 가슴이 풀렸다. 다시 혼자가 되었지만 아까의 혼자와는 달랐다. 이제는 알고 있었다.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누군가는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필요할 때 도움을 청할 수 있다는 것을. 노인은 다시 장독 뚜껑을 열었다. 겨울 준비를 계속했다. 손놀림이 아까보다 훨씬 자연스러워졌다. 해가 조금 더 기울었다. 서쪽 하늘이 붉어지기 시작했다. 노을이 지고 있었다. 노인은 장독 뚜껑을 하나씩 다시 덮으며 천천히 숨을 골랐다. 된장독 뚜껑을 닫고, 간장독 뚜껑을 닫고, 고추장독 뚜껑을 닫았다. 마지막으로 김치독 뚜껑을 덮었다. 손길이 정성스러웠다. 하나하나 소중하게 다뤘다. 아내가 살아있을 때처럼. 마당은 다시 조용해졌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바람만이 장독대 사이를 지나갔다. 나뭇잎이 살랑거렸다. 멀리서 참새 소리가 들렸다. 평범한 가을 오후의 풍경이었다. 하지만 노인은 알고 있었다. 오늘이 평범하지 않은 날이었다는 것을, 특별한 날이었다는 것을, 잊지 못할 날이었다는 것을. 그날 이후 노인의 걸음은 조금 덜 굽어 보였다. 허리는 여전히 굽어 있었다. 80평생 농사지은 몸이 하루아침에 바뀔 리 없었다. 뼈가 굽은 건 펼 수 없었다. 근육이 약해진 건 되돌릴 수 없었다. 하지만 마당을 걸을 때의 기운이 달라졌다. 발걸음에 힘이 실렸다. 자신감이 생겼다. 장독대를 볼 때의 눈빛도 달라졌다. 더 이상 지켜야 할 짐이 아니라 지킬 수 있는 자리로 보였다. 지키고 싶은 자리, 계속 가꾸고 싶은 자리, 누군가 대신 싸워준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자리를 지켜낼 수 있다는 걸 확인한 날이었기 때문이다. 옆에 서줄 사람이 있다는 것, 혼자가 아니라는 것, 필요할 때 도움을 청할 수 있다는 것, 그걸 아는 것만으로도 충분했다. 세상이 완전히 냉정하지만은 않다는 것, 아직 따뜻한 사람이 있다는 것, 그걸 확인한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되었다. 그리고 그 여성은
또 다른 평범한 하루 속으로 걸어 들어가고 있었다. 어쩌면 지금쯤 시장 어귀를 지나고 있을지도 몰랐다. 채소 파는 할머니와 인사를 나누고 있을지도, 아니면 버스 정류장에 서 있을지도 몰랐다. 다음 일정을 위해 이동 중일지도, 특별한 일을 한 것처럼 보이지 않으면서, 하지만 누군가에게는 세상이 바뀐 순간을 만들어주면서 자신의 길을 걷고 있었다. 마을 어귀 느티나무 아래에서 한 노인이 명함을 꺼내봤다. 주머니에서 조심스럽게 꺼냈다. 작은 종이 한 장. 하지만 그 안에 담긴 건 단순한 연락처가 아니었다. 믿음이었다. 필요할 때 손을 내밀 수 있다는, 그리고 그 손을 잡아줄 누군가가 있다는 약속이었다. 혼자가 아니라는. 노인은 명함을 다시 주머니에 넣었다. 소중하게, 잃어버리지 않도록 깊숙이. 그리고 천천히 집으로 걸어갔다. 장독대가 있는 마당으로. 익숙한 길, 평생 걸어온 길. 하지만 오늘은 조금 다르게 느껴졌다. 더 확고하게 느껴졌다. 석양빛이 기와집 지붕을 물들이고 있었다. 장독대 위로도 붉은 빛이 내려앉았다. 항아리들이 그 빛을 받아 은은하게 빛났다. 도자기 표면이 햇빛을 반사했다. 따뜻한 빛이었다. 노인은 마당 한가운데 서서 그 풍경을 바라봤다. 오래도록. 가슴이 뭉클해졌다. 이 자리를 지켜낼 수 있어서, 아내와 함께 만든 이 공간을 계속 지킬 수 있어서, 그리고 누군가 그걸 함께 지켜줘서 감사했다. 노인은 장독 앞에 쪼그리고 앉았다. 손으로 항아리를 쓰다듬었다. 차갑고 단단한 표면, 세월이 묻어있는 질감, 아내의 손때가 묻어있는 듯한 느낌. 여보, 오늘도 지켰소. 노인이 작게 중얼거렸다. 하늘을 향해, 아내가 있을 곳을 향해. 바람이 대답하듯 불어왔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바람이었다. 노인의 머리카락을 스쳤다. 뺨을 어루만졌다. 마치 아내가 쓰다듬어 주는 것 같았다. 잘했어요. 그렇게 말해주는 것 같았다. 노인은 눈을 감았다. 그 바람을 온몸으로 느꼈다. 이것이 바로 그날 시골 장독대 마당에서 벌어진 이야기였다. 조용히 지나갔지만 오래 남는 순간이었다. 힘으로 누르지 않고도 지킬 수 있는 것들이 있다는 것. 옆에 서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작은 용기 하나가 누군가의 삶을 지켜낼 수 있다는 것. 노인은 다시 일어섰다. 허리가 아팠지만 마음은 가벼웠다. 몸은 늙었지만 정신은 젊어진 것 같았다. 집 안으로 들어가기 전 한 번 더 마당을 둘러봤다. 모든 것이 그대로였다. 하지만 이제는 다르게 보였다. 지켜낸 것들로, 계속 지켜갈 수 있는 것들로, 소중한 것들로. 노인은 미소 지었다. 오랜만에 짓는 진심 어린 미소였다. 주름진 얼굴에 미소가 번졌다. 눈가에 주름이 깊어졌다. 하지만 그 미소는 아름다웠다. 살아있다는 미소. 해가 완전히 넘어갔다. 마을에 어둠이 내려앉기 시작했다. 하나둘 불이 켜졌다. 집집마다 저녁 준비하는 연기가 올랐다. 노인의 집에도 불이 켜졌다. 작은 창문을 통해 따뜻한 빛이 새어나왔다. 노란 빛, 따뜻한 빛. 그 빛이 마당을 비쳤다. 장독대 위로 은은하게 내려앉았다. 항아리들이 불빛을 받아 부드럽게 빛났다. 그리고 어딘가에서 또 다른 누군가를 위해
그 여성은 오늘도 걷고 있을 것이었다. 세상이 조금 더 따뜻해지도록, 정의가 조용히 작동하도록, 약한 사람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이것이 바로 그때의 감동이었습니다.